신시내티 감독 시절 자기 팀의 승패를 두고 도박을 했다가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퇴출된 피트 로즈는 역대 최다 안타 선수라는 것 외에 엄청난 기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요. 2루수, 좌익수, 우익수, 3루수, 1루수 5개 포지션에서 올스타전에 선발 출장한 겁니다. 하지만 피트 로즈 역시도 한 시즌에는 한 포지션을 맡았는데요. 2004년 애너하임 에인절스에는 역사적인 선수가 등장합니다. 3루수, 2루수, 유격수, 중견수 4개 포지션을 인상적으로 소화한 숀 피긴스였습니다. 시애틀이 수비로 이를 내기 위해 영입했다가 폭망하기 전까지 피긴스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시즌 동안 4번이나 MVP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8년 템파베이 레이스 조 매든 감독은 조릴라라는 별명을 붙여준 벤 조브리스트에게 스프링 캠프에 올 때 6가지 종류의 글러브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2009년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7개 포지션을 소화한 조브리스트는 부상당한 이와무라를 대신해 2루의 자리를 잡은 후에도 좌익수를 함께 소화했고 내야와 외야의 경계는 확실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템파베이 시절 조 매든 감독과 함께 포지션 공유 시스템을 밀어붙인 앤드류 프리드먼은 다저스의 사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트레이드에서 키케 에르난데스를 얻습니다. 키케는 템파베이 출신 숀 로드리게스와 함께 슈퍼 유틸리티의 대표적인 선수가 되는데요. 그해 겨울에 일어난 심각한 자동차 사고 때문에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하긴 했지만 2016년 11월 애틀란타가 로드리게스에게 준 2년 1150만 달러 계약은 유틸리티맨들이 인정받기 시작한 신호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템파베이 시절 벤 조브리스트와 숀 로드리게스 2명의 슈퍼 유틸리티를 보유했던 프리드먼은 유틸리티맨 1명을 더 구해오는데요. 2014년 시애틀에서 데뷔했지만 86경기에서 홈런을 하나도 때려내지 못하며 타율 2할 4푼, 출루율 2할 9푼 6리, 장타율 0.296에 그친 크리스 테일러였습니다. 2014년 데뷔 시즌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에 대한 기대가 컸던 테일러는 그러나 2015년 스프링 캠프에서 공에 맞아 손목 골절을 당하면서부터 야구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2016년 6월 프리드먼이 실패한 1라운드 투수인 잭 리를 주고 테일러를 데려올 때까지만 해도 이 트레이드를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7월 16일 애리조나 원정 경기에서 데뷔 첫 홈런을 말로 홈런으로 장식하긴 했지만 임팩트 있는 모습이 없었던 테일러는 그러나 2017년부터 대활약을 시작하는데요. 2017년 21홈런, OPS 0.850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다저스에서 기록한 통산 OPS 0.799는 조정 OPS 113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 기간 테일러는 유격수, 2루수, 3루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투수, 포수, 1루수를 제외한 6개 포지션에서 10경기 이상을 출장하게 됩니다. 구멍이 난 곳을 찾아 땜질하고 다닌 테일러의 멀티 포지션 능력은 특히 올해가 압권이었는데요. 벨린저 부상 기간 중견수를 맡은 테일러는 벨린저가 돌아오자 2루로 갔으며 시거가 부상을 당하자 유격수를 맡았고 부상당한 터널을 대신해 3루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배츠 부상 기간에는 우익수, 폴락 부상 기간에는 좌익수를 맡습니다. 그러면서도 테일러는 자신이 맡은 포지션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이는데요. 테일러는 다저스에 와서 중견수로 나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중견수를 맡았던 게 9살 때였습니다. 내야와 외야를 오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2루수로 뛰다 외야수에 도전했던 더스틴 애클리는 내야에 있다가 외야로 나가면 날아오는 공이 딱 골프공만하게 보인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8월까지 타율 2할 8푼 3리, 출루율 3할 7푼 5리, 장타율 0.499, 조정 득점 생산력 137을 기록하며 최고의 FA 시즌을 만드는 것 같았던 테일러는 그러나 체력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급격한 추락을 하고 정규 시즌을 끝내는데요. 하지만 데뷔 후 때려낸 1012개의 홈런에 말로 홈런 4개가 들어있을 정도로 클러치의 강점을 보였던 테일러는 본인의 클러치 능력을 포스트 시즌에서 발휘합니다. 2018년 NLCS 7차전에서 옐리치의 타구를 잡아내는 슈퍼캐치를 좌익수로서 선보이고 2017년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카이클 상대 초구 리드오프 홈런을 날린 테일러는 올해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터뜨려
포스트 시즌에서 끝내기 홈런을 날린 역대 네 번째 다저스 선수가 되는데요. 승자 독식 경기의 끝내기 홈런은 메이저리그 역대 다섯 번째였습니다. 다저스는 비록 애틀란타를 넘지 못했지만 NLCS 6경기에서 타율 4할 7푼 6리, 3홈런 9타점, OPS 1.048을 기록하며 분전한 테일러는 포스트 시즌 통산 OPS 0.842가 정규 시즌 통산 0.779보다 월등히 좋을 정도로 증명된 포스트 시즌의 사나이입니다. 다저스 입장에서 테일러의 문제는 테일러가 좋은 선수라는 걸 30개 팀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건데요. 보스턴과 2년 1,4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떠난 키케 에르난데스가 보스턴 팀 내 1위에 해당되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4.9를 기록하고 포스트 시즌에서 11경기 4할 8리 5홈런 9타점을 기록하며 미쳐 날뛰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다저스는 이번에도 테일러와 결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테일러는 현재 10개 이상의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키케가 보스턴에 이루수로 입단했다가 중견수의 자리를 잡은 것처럼 테일러는 유틸리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싼 선수들이 잔뜩 있는 유격수 시장에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유격수 시장에는 카를로스 코레아, 코리 시거, 마커스 시미언, 트레버 스토리, 하비에르 바에스 5명의 대형 선수가 등장해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몸값이 비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너무 비싸 못 사는 팀은 대안으로 테일러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분위기대로 디트로이트가 코레아와 계약하고 양키스가 시거와 계약하게 되고 시미언, 스토리, 바에스에 의심이 있는 팀이라면 테일러와 계약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고 테일러의 유틸리티 능력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테일러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2015년 시즌 중반 벤 조브리스트는 오클랜드에서 캔자시티로 트레이드됩니다. 그리고 월드시리즈 우승 후 FA가 됐는데요. 조 매든 감독이 있는 컵스가 4년 5,600만 달러 계약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조브리스트는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10회 초 결승 적시타를 날림으로써 2년 연속 우승 반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브리스트는 2019년 마지막 시즌에는 이혼 소송 때문에 야구에 집중할 수 없다며 스스로 제한 선수 명단에 올려줄 것을 요청해 연봉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34세 시즌을 마치고 FA가 된 조브리스트와 달리 테일러는 30세 시즌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테일러의 계약 총액은 조브리스트의 5,600만 달러를 크게 뛰어넘어 1억 달러에 육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겨울 피더슨과 키케를 잃음으로써 벤치가 크게 약해진 다저스는 테일러마저 잃게 되면 이번에도 벤치 약화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인데요. 앤드류 히니와 1년 850만 달러에 계약한 다저스는 계속해서 선발 보강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 신시내티에서 루이스 카스티오 또는 소니 그레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이 영상 후보로 뽑혔지만 8승 16패 3.98에 그친 루이스 카스티오는 그러나 1011경기 1승 8패 7.22 부진 후 22경기 7승 8패 2.73을 기록했고 FA까지 2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치가 대단히 높은 선수인데요. 반면 내년 연봉이 1,016만 달러이고 내후년 1,200만 달러의 옵션이 있는 그레이는 후반기 평균 자책점이 5.03인 점이 걸립니다. 카스티아노스가 옵트아웃을 하고 나간 신시내티는 얼마 전 12승 7패 3.37을 기록한 웨이드 마일리의 1,000만 달러 팀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컵스가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 데려갔는데요. 신시내티는 리빌딩이 아니라고 하지만 리빌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2년 3,800만 달러 계약이 남은 무스타커스, 3년 3,600만 달러 계약이 남은 에우에니오 수아레스 등을 같이 처분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3루 자원이라는 점은 저스틴 터너의 출장 시간이 줄고 있는 다저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저스는 스티븐 매츠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좌안을 정말 좋아하는 다저스가 매츠를 영입하게 된다면 훌리오 우리아스, 앤드류 히니, 스티븐 매츠 3명의 좌안 선발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데이비 프라이스도 있네요.
전반기 7승 4패 4.72에 그쳤지만 후반기 7승 3패 2.92를 기록함으로써 레이와 시미언 못지않게 FA 제수에 성공한 매츠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권 손실이 없다는 것도 매력적인데요. 토론토, 보스턴, 다저스, 에인절스, 세인트루이스 등 많은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1월이 끝나기 전에 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돈을 만질 기회를 제대로 잡은 매츠는 리그나 지역을 가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스턴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좌완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또한 현재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보스턴 외에도 토론토, 에인절스, 디트로이트 등 많은 팀들이 구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드는 평균 자책점 4.74에 그쳤지만 삼진, 볼넷, 땅볼 등 세부 지표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BABIP가 3할 6푼 3리에 달하는 불운한 시즌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의 FIP는 3.32로 평균 자책점 1위 로비레이가 기록한 3.69보다도 좋은 성적입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 마감일인 가운데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선수는 5명인데요. 시거, 시미언, 콤포토, 카스티아노스에 이어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추가됐습니다. 퀄리파잉 오퍼를 수용한 선수는 없고 벨트, 코레아, 프리먼, 스토리, 벌랜더, 신더가드, 로비레이, 크리스 테일러, 라이젤 이글레시아스 9명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